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을 알고 가자 마그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그마는 다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마그마의 생성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자, 그리고 마그마의 생성 위치가 중요해요. 마그마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보통 이 두 가지는요, 평권에서 따로따로 두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기보다는 한 문제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엮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와 나 자료로 제시한다던가 이렇게 서로 두 개념을 엮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잘 파악하면서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그마의 생성 유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그마의 정의입니다. 그럼 마그마가 뭘까요? 마그마. 뭐 액체 상태이죠. 일단 마그마가 액체 상태인데 액체 상태면 무언가가 녹아야 돼요. 어떤 게 녹아야지 마그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마그마는요, 규산염 물질이 녹아야지 마그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정의는 지하에 녹아있는 규산염 물질, 지하에 녹아있는 규산염 물질을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마그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자, 마그마는 이 지하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어떨 때 만들어져요? 일단 용융 온도라 함은 용융이 시작되는 온도죠. 근데 마그마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용융이 시작되는 온도보다는 높거나 혹은 같아야지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거나 같아야지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의 경우를요, 여기 이 용융 온도 곡선에 대응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용융 온도 그래프를 함께 파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용융 온도 곡선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에 출제되었던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용융 온도 곡선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해석의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용융 온도 곡선 해석의 첫 번째, 물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 포함 판단 여부가 끝났으면 두 번째는 암석의 종류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융 곡선에 해당되는 암석의 종류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선 이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자, 물 포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용융 온도 곡선의 개형에서 깊이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이 있으면 물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는요,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져요. 이 경우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용융곡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그 원리 정도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일단 깊이에 따른 입자의 배열 상태를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자, 그것을 물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형과 물이 포함된 경우로 나누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단 얕은 곳입니다. 얕은 곳에서 입자의 배열을 한번 나타내 보고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입자의 배열을 같이 나타내 볼게요. 자, 우선 얕은 곳에서 입자의 배열이 고체 상태의 물질의 입자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고체 상태 입자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이 고체 물질이 압축됩니다. 압축되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의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빽빽해지겠죠? 이렇게 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체 물질을 용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고체가 액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가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가해야지. 자, 보세요. 고체 상태일 때는 입자 운동이 어때요? 입자 운동이 둔하죠? 입자 운동이 둔하고 액체 상태일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야지 액체 상태로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열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얕은 곳에서 한번 이 고체 물질을 액체 상태로 바꿔 볼게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열이 필요하다고요. 열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열을 가해주면은 얕은 곳에서는 그래도 입자 주변에 공간이 이렇게 좀 있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입자가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열을 조금만 가해도 이 입자가 이렇게 운동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조금만 가해도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액체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용융 온도가 낮습니다.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도 용융이 되기 때문에 용융되는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깊은 곳에서는요, 입자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조금만 가하면 입자가 너무 빽빽해서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을 좀 많이 가해줘야 돼요. 이렇게 열을 좀 많이 가해줘야지 이 빽빽함을 뚫고 입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을 많이 가해줘야지 액체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죠. 즉, 용융 온도가 어때요? 용융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융 온도가 액체 상태가 되기 위한 온도인데 액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지 액체 상태가 되니까 용융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어때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용융 온도가 어떻습니까? 용융 온도가 맞아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 온도가 높아져요. 하지만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얕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안에 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은 수증기입니다. 기체 상태의 물. 이 상태에서 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압력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려고 해요. 압축되기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깊이가 깊을 때 압력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온도도 함께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는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매우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원래는 압력에 의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지만 이 물입자가 수증기가 너무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압력을 이기고 이 수증기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수증기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오히려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압력을 이긴다라는 거죠. 압력의 영향보다 온도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압력을 이기고 물의 부피가 팽창합니다. 수증기의 부피가 이렇게 팽창해요. 그러면 수증기 주변에 있는 입자 역시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용융 온도가 어떨까요? 열을 조금만 가해도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열을 조금만 가해도 충분히 이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융 온도가 낮아요. 즉,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융 온도가 맞습니다.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깊이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물입자도 버티지 못해요. 물입자가 원래는 깊이가 깊어도 엔간한 압력은 다 이깁니다. 왜냐?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부피가 이렇게 팽창할 수 있어요. 수증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부피가 팽창해서 압력을 이기고 이렇게 부피가 팽창할 수 있는데 압력이 이게 너무 크게 되면 그러니까 온도보다 압력의 영향이 훨씬 크게 되면 물도 못 버티는 거죠. 물이 못 버텨서 원래는 온도가 높아서 수증기 부피가 증가하지만 그거보다 압력의 영향이 더 커서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물 자체의 부피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물 자체의 부피가 감소해서 주변에 있던 입자 사이 간격도 또 줄어들게 되죠.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때요? 매우 높은 열을 가해야지만 이 빽빽함을 뚫고 겨우겨우 입자가 운동할 수 있으니까 용융 온도가 어때요? 높다라는 얘기겠죠. 즉,
이때는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갈 때는요, 용융 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정리해 볼게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물이 포함된 경우에는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일단은 깊이가 좀 중간까지는 용융 온도가 낮아지다가 특정 깊이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용융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 점선이에요. 점선을 보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 온도가 점점 어때요? 낮아지다가 특정 깊이보다 깊은 곳에서는 용융 온도가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융곡선, 물이 포함된 경우에서 용융곡선이 이러한 개형을 띠는 이유를 이렇게 입자의 배열 상태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온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건 엔트로피까지 도입해야 돼서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자의 배열, 그리고 물입자의 배열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입자의 배열을 통해서 이 용융 온도 곡선을 설명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호기심 해소용으로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까지 물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물이 포함되어 있는 용융곡선, 얘가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융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판단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암석의 종류를 판단해야 돼요. 지구와 원에서 요구하는 암석은 두 가지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화강암. 그러니까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나오고요.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나오고, 그리고 멘틀 물질의 용융곡선이 나와요. 사실 멘틀 물질은 어떤 암석이냐면, 감람암이라고 하는 암석인데, 지구와 원에서는 멘틀 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멘틀 물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강암은 멘틀 물질보다 같은 깊이에서요. 화강암은 멘틀 물질보다 용융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다시 용융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형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여기 개형 봅시다. 상온에서 깊이가 0인 곳에서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용융 온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는 거예요? 화강암이에요, 멘틀 물질이에요. 그쵸? 화강암이란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구나. 그러면 얘네 둘은 뭐겠어요? 용융 온도가 높으니까. 맞아요.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은 이 검정색 두꺼운 실선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 그리고 이 점선은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이 얇은 실선은요,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 곡선 이 세 가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이 세 가지 마그마의 생성 유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마의 생성 유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뭐가 감소하는 경우? 맞아요.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자, 일단 지하 온도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하 온도 분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좀 지워볼게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자, 이렇게 그려야죠. 자, 처음에 멘틀 물질이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멘틀 물질이 여기 있었는데 압력이 감소하면서, 즉 깊이가 어때요?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깊이가 낮아지면서 보면 자, 어때요? 이 용융 곡선과 이 온도 곡선이 서로 닿았죠. 용융 곡선과 지하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압력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보통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수반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건데요. 자, 2022학년도 대수능 9번에
압력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온도도 함께 낮아지는 경우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보면은 자, 온도가 살짝 낮아졌죠? 자, 이렇게 압력이 낮아질 때 온도가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열 팽창 때문이에요. 단열 팽창은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즉 열의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할 때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멘탈 물질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요. 멘탈 물질이 상승하게 되면 멘탈 물질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죠. 주변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멘탈 물질의 압력보다 주변에 있는 압력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탈 물질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탈 물질이 팽창해요. 자, 멘탈 물질이 팽창하게 되면 이 주변 물질의 일을 하죠. 주변 물질을 밀어내니까 주변 물질을 이렇게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주변 물질을 밀어내는 일을 하니까 에너지를 썼다는 거죠. 자,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 내부 에너지를 열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열이 감소하여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압력이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 마그마가 이런 식으로 멘탈 물질이 이렇게 상승해서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는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함께 감소하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대수능 9번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두면 좋겠죠. 자,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 뭐가 높아지는 경우에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암석이 있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용융 온도와 똑같아졌죠? 그거보다 높아졌죠? 여기에서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나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뭐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뭐가 낮아지냐? 용융 온도입니다. 용융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이런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탈 물질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포함된 경우예요. 갑자기 물이 포함되면 이런 식으로 용융곡선이 바뀌겠죠? 이 용융곡선이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이니까. 자, 그래서 용융곡선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융곡선이 이렇게 변하니까 용융온도가 어때요?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용융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원래 여기 멘탈 물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용융온도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용융온도보다 멘탈 물질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이 멘탈 물질은요 용융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처음에 물이 없어질 때는 이 용융곡선에 해당되니까 이 용융곡선보다 온도가 낮아서 멘탈 물질이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멘탈 물질에 물이 포함된 경우에는요, 물이 포함이 되면 용융곡선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용융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용융 온도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함되는 경우 멘탈 물질의 용융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멘탈 물질의 용융 온도가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기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그마의 생성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된 마그마의 종류들과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마그마의 냉각과 이 마그마의 냉각을 곁들여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마그마의 종류와 이런 물리량들 있죠? 온도나 SR2 함량, 점성, 유동성은요, 마그마의 냉각 과정에서 설명하면 매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마가 냉각될 때 그 과정들 한번 볼게요. 자, 마그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마그마 안에는요,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자,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이 예를 들면 철이 있고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얘는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 그리고 무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무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 중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아는 SiO2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무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물질보다 용융 온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가 이렇게 냉각될 때, 마그마 냉각된다고 합시다. 마그마가 냉각될 때,
이 용융 온도가 높은 이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먼저 굳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그마 내에서 얘네들이 먼저 굳어서 나가버리니까 마그마 내에서 이 철과 마그네슘 함량,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의 함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SiO2 함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함량은, 무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 함량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냉각됨에 따라서 이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차츰 줄어들게 되고요. 무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차츰 증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비율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비율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유색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 여기가 무색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 어때요? 무색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비율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SiO2 함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SiO2 함량이. 그렇죠. SiO2 함량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냉각됨에 따라서 SiO2 함량이 높아지고 이 SiO2 함량이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마그마가 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나요? 왜냐하면 마그마는 이 SiO2 함량에 따라서 구분하기 때문에 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SiO2 함량이 변하면 마그마를 부르는 명칭이 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양한 마그마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그마의 특징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SiO2 함량 같은 경우에는요, 수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우선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몇 퍼센트 이하죠? 그렇습니다. 52% 이하고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52에서 63, 그리고 유은암질 마그마는 63% 이상입니다. 얘 이하고 얘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52랑 63만 알고 있으면 현무암질 마그마부터 유은암질 마그마까지의 SiO2 함량의 비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냉각될수록 SiO2 함량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SiO2 함량은 어때요? 마그마의 온도가 낮을수록 SiO2 함량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SiO2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이 63이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온도가 가장 어떨까요? 온도가 가장 낮겠죠? 그래서 온도는 1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SiO2 함량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SiO2 함량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점성 가봅시다. 점성은 이 SiO2 함량에 관계가 있습니다. SiO2 함량 같은 경우에는 SiO2가 꿀과 같은 찐득찐득한 꿀 있죠? 벌꿀. 자, 꿀과 비슷한 결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SiO2 함량이 높을수록 찐득찐득한다는 얘기죠. 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성은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성이 높아요. 자, 유동성은 점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점성이 클수록 유동성이 작죠. 그러니까 유동성은요, 1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은 높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량들은요,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왜 그런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관고리들이 다 있죠. 냉각됨에 따라서 SiO2 함량이 증가하고 SiO2 함량은 다시 점성과 관계돼 있고 이런 점성은 또 유동성과 관계돼 있고 이 연관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연관시켜서 여러분들 해석하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그마의 종류와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그마의 생성 위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마의 생성 위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해령과 열곡대, 그리고 열점, 대륙지각 하부, 서입대입니다. 그러면 해령과 열곡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마그마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생성된 마그마가 어떤 종류인지, 현무암질 마그마인지, 안산암질 마그마인지, 유문암질 마그마인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생성 위치입니다. 자, 해령이나 열곡대는 주로 발사형 경계에 발달하기 때문에 발사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에 위치하죠.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있죠. 멘틀 대류의 상승류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요. 여기서부터 그럴까요?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암석권 하부를 뚫고 암석권 내부에서, 여기가 암석권이죠? 암석권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해령 같은 경우에는 생성 위치가 마그마의 생성 위치가 암석권 내부예요. 암석권. 그러니까 판이죠. 암석권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그마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졌다 했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압력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이거 아까 했죠. 지하 온도 분포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력 감소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이렇게 마그마 만들어지는 경우죠. 이 용융 온도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얘가 뭐예요? 얘는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이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입니다. 근데 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이 지하 온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멘틀 물질 안에는 S열터뿐만 아니라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함량들도 대거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열 함량이 좀 낮은 편이에요. S열 함량이 낮은 마그마가 우리가 알고 있죠. 뭐예요? 그렇죠. S열 함량이 낮은 52%나 낮은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해령과 열곡대에서는 암석권, 그러니까 판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다? 압력이 감소하면서 왜요? 멘틀 재료 상승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며 압력이 감소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열점이에요. 자, 열점이 뭐예요? 뜨거운 플룸과 관계되어 있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암석권 하부에 닿을 때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점을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점에서 마그마는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암석권 하부, 그러니까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 여기죠.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에 닿으면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진 이 지점을 열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열점에서는 마그마가 암석권 하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점에서의 마그마가 생성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해보면요. 해령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암석권입니다. 여기가 암석권. 해령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마그마가. 여기 암석권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죠? 암석권. 그러니까 판의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마그마가 사용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마그마가 사용되는 지점이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마그마가 나중에 분출하는 지점도 판과 함께 이동하게 되겠죠. 하지만 열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암석권 하부. 암석권 하부.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점을 기준으로 판의 이동 방향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화산섬의 연령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열점과 그리고 해령에서의 마그마 생성 위치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개정 전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평가원 기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성 위치를 잘 파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된 마그마의 종류 볼게요. 열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졌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똑같죠. 여기서도 지하 온도 분포 이렇게 그리고요. 멘틀 물질 여기 있었는데 압력이 감소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 있죠?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생성된 마그마는
맞아요.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해 주시고 다음 대륙지각 하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지각 하부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성 위치 어디예요? 당연히 대륙지각 하부가 되겠죠. 자, 이때 생성된 마그마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지각 하부에서는 이 대륙지각 하부에서 멘틀이 있잖아요. 이 멘틀에서 올라오는 열, 이 멘틀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서 대륙지각 하부가 용융될 수 있어요. 이때 대륙지각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화강암이 용융되면요. 화강암은 주로 SR 탐량이 몇 %예요? 63% 이상이죠. 따라서 이 화강암이 용융되면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이 용융되면요. 화강암으로 주로 이루어진 대륙지각이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뭐 때문에? 온도 증가에 의해서 대륙지각 하부에서 멘틀로부터 열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온도 증가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맞아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주로 이런 곳에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대륙지각 하부에. 그럼 그 과정을 여기 그래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지하 온도 분포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던 대륙지각, 여기에 있던 대륙지각에 있던 물질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용융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얘가 뭐예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죠. 물이 포함된 화강암보다 용융 온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대륙지각에서 용융 온도가 다시 대륙지각에서 온도가 높아져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히말라야 산맥 하부예요. 히말라야 산맥은 충돌형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그마의 분출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 지각 하부에서 히말라야 산맥 하부에서 마그마의 생성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아래 멘틀, 자, 멘틀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서 이 대륙지각 하부가 용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용융되어서 분출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압력을 뚫고 마그마가 분출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여기서 마그마가 굳어서 화강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충돌형 경계이지만 이 마그마의 분출은 일어나지 않고 여기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 마그마 만들어서 굳어서 이 화강암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 라는 거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륙지각 하부였고요. 대륙지각 하부 정리하면은 뭐에 의해서 어떻게 마그마 만들어진다고요? 온도 증가에 의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네 번째 서입대입니다. 이 서입대가 좀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많죠. 그래서 네 번째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서입대에서는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선 생성 위치부터 가볼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봅시다. 자, 서입대는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지각 하부 혹은 해양지각 하부로 서입하는 이 지형을 서입대라고 하죠. 이 서입대에서는 어떻게 해서 마그마 만들어지냐? 자, 일단 첫 번째 이 서입판 해양판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해양판 안에는요, 이 백운모 등 대표적으로 이 백운모라고 하는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다양한 광물들이 있죠. 자, 이 광물 중에 이렇게 물이 포함된 광물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화기 OH-를 포함한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백운모입니다. 백운모. 그래서 광물에 포함된 이 수산화기와 수소가 결합해서 H2O, 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처럼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수산화기를 포함한 광물, 백운모와 같은 이 수산화기를 포함한 광물을 우리는 함수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광물. 해양판에는 이 함수광물들이 있어요. 물을 만들 수 있는 이 함수광물들. 자, 이 함수광물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압력 조건 이상이 되면, 자, 그냥은 안 나와요. 자, 압력이 좀 높아져야 돼요. 특정 압력 조건 이상이 되면, 특정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면, 이 함수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렇게 물이 생성되어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는 지금 멘틀이잖아요. 멘틀에 물이 공급됩니다.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 멘틀에 있는 입자들의 결합력을 좀 약화시키기 때문에 멘틀 물질의 입자 운동이 좀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조금만 가해도 액체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건에 이른다라는 거죠. 즉, 물이 포함된 멘틀 같은 경우에는 용융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함질 마그마예요? 멘틀 물질은 SO2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색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O2 함량이 낮다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마그마? 맞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쓸게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지금 마그마가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의 마그마는요, 부력에 의해서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해요. 자, 상승하는 동안 마그마가 냉각되게 되고요. 마그마의 냉각이 일어나고 SR2 함량이 어떻게 돼요? 냉각이 일어나면 SR2 함량이, 그렇죠. 여기서 했죠. 냉각이 일어나면 SR2 함량이, 맞아요,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SR2 함량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냉각이 일어나면서 SR2 함량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여기 대륙지가 하부에 도달합니다. 대륙지가 하부에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 이렇게 도달하게 돼요. 자,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이 대륙지각 하부에서 멘트레어에서 올라오는 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올라오는 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열에 의해서 대륙지각 하부가 용융됩니다. 자, 여러분, 대륙지각 하부가 용융되면 뭐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렇죠. 유문암질 마그마. 이거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여기 이렇게 대륙지각 하부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유문암질 마그마와 여기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가 서로 혼합될 수 있어요. 서로 혼합되면서, 자, 유문암질 마그마는 SO2 함량비가 63 이상이고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52 이하죠. 그러니까 SO2 함량이 낮은 아이와 높은 아이가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SO2 함량이 이 둘의 중간 정도의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그 마그마가 바로 SO2 함량이 52에서 63 사이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되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혹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요, 대륙지각을 관통합니다. 이렇게 관입해요. 대륙지각을 이렇게 관입해서 대륙지각을 녹입니다. 그러면 대륙지각을 녹여서 이 녹인 대륙지각이 여기 현무암질 마그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화강암을 녹여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에 포함이 되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의 SO2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관입한 경우에도 이 화강암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SO2 함량이 높아져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안산암질 마그마가 모두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생성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결국 안산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지표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생성된 마그마의 종류가 몇 개예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세 가지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세 가지의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생성 위치 볼게요. 생성 위치. 현무암질 마그마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서위판 판 부근. 서위판 판 부근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자, 그리고 이 안산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대륙지각 하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서입대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많기 때문에 이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 온도 분포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현무암질 마그마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물이 포함된, 자, 물이 이렇게 멘틀 물질을 공급되면서 멘틀 물질의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 했죠. 그러니까 멘틀 물질의 용융 온도가 처음에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렇게 물이 포함된 경우로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융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렇게 해서 마그마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대륙지가 하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온도가 높아지죠. 대륙지가 하부에서 멘틀에 의해서 멘틀로부터 공급된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마그마 뭐예요? 유문환질 마그마고요. 이렇게 생성된 마그마 뭐예요? 현무환질 마그마죠. 이 현무환질 마그마와 유문환질 마그마가 합쳐져서 안산환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의 서입대에서는 안산환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알겠어요. 그러면 해양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서입대에서도 안산환질 마그마가 만들어질까요? 뭔가 대륙지각이란 게 좀 있어야지 SR 탐량이 좀 높으니까 현무환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산환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해양지각밖에 없잖아요.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SR 탐량이 낮은. 그러면 과연 안산환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고 할게요. 자, 우선 서입대를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게 서입판 해양판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해양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해양판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서입판 해양판에 포함된 함수 강물에 의해서 특정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함수 강물에서 물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멘틀에 물이 공급되겠죠. 여기 있는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멘틀 물질의 용융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입한판 부근에서 멘틀 물질이 용융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는 부력에 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 마그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냉각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마그마 냉각되는 이유는 애초에 이 서입대가 좀 차가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서입한 판이잖아요. 판이 왜 서입해요? 해령에서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온도가 점차 낮아지고 밀도가 커져서 결국 밀도가 커진 이 해양판이 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입한 해양판은요, 좀 온도가 낮은 해양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입대는요, 온도가 낮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생성된 마그마가 이렇게 냉각될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냉각되면 SR 탐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SR 탐량이 높아지게 된다고요. SR 탐량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안산질 마그마까지 SR 탐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현무암질 마그마지만 나중에 해양판 이 끝부분에 도달할 때는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안산질 마그마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안산암질 마그마 고익이 되고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해양판 바깥으로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호상열도가 되겠죠. 그래서 호상열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해양판과 대륙판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서입대에서 모두 뭐가 분출되더라?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모두 분출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잘 파악하길 바라고 마치기 전에 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이 대략 얼마인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서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 지점은 특정 압력 조건이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특정 압력 조건이 대략 지하 100km예요. 지하 100km. 그래서 대략 지하 100km에서 이렇게 이 서입대 부근에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서입한 판 부근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평거리로는 해구로부터, 여기 해구 있죠? 자, 해구로부터 이 수평거리로는 대략 한 400km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너무 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핵으로부터 수평거리 400km 그리고 깊이 100km인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그마의 생성 유형과 생성 위치 살펴보았고요. 관련된 문항들을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그마의 생성 유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2022학년도 대수는 9번이에요.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반려함과 화강암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각각 가의 기억 과정과 이응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A와 B는 기억과 이응 중 하나예요. 자, 일단 화강암은 무색 강물이 많고요. 그리고 반려암은 유색 강물이 많기 때문에 화강암은 좀 밝은 색이고 반려암은 좀 어두운 색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색인 이 A는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화강암에 해당되고요. 이 어두운 색인 B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반려암에 해당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용융 곡선부터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용융 곡선 파악 첫 번째 뭘 파악해라? 그렇죠. 물이 포함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파악해라. 자, 여기를 보면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용융 곡선에 해당되고요. 자, 두 번째 뭘 파악해라? 암석을 파악해라. 자, 온도가 지금 1000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 0km에서 온도가 지금 1000보다 더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곡선 봅시다. 이 곡선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용융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더라? 물이 포함된 용융 곡선이고, 그리고 얘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기억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화강암의 용융 곡선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요. 이 화강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마그마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에스솔트 함량이 63% 이상인, 그렇죠, 유문함질 마그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이 멘틀 물질이 용융돼서 생성된 마그마이기 때문에 무슨 마그마? 맞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화강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솔트 함량이 높은 유문함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고요. 반려암은요, 에스솔트 함량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질 수 있죠. 자, 따라서 A는 기억에 의해서, B는 이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가볼게요. 기억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으면 B가 된다. 자, 기억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으면 B가 돼요? 아니요, A가 돼요.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볼게요. 니은 과정에서는 열이 공급되지 않아도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단열 팽창입니다. 자, 니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데 온도도 함께 감소해요. 온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단열 팽창 때문인데요. 이 단열 팽창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단열 팽창.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열의 출입과 방출이 없을 때 물질이 팽창하면서 온도가 변화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단열 팽창이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열이 공급되지 않아도 라는 말은요, 이 단열 팽창을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냐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니은 과정에서는 단열 팽창을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이 공급되지 않아도 마그마가 생성된다라는 말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D급 볼게요. 에스솔트 함량은 A가 B보다 높다. 자, A는 화강암 에스솔트 함량이 몇 퍼센트? 그렇죠, 63% 이상. 자, B는 반려암 에스솔트 함량이 맞습니다. 52% 이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그마의 생성 위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거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구학투 4번에 출제된 문항이에요. 자, 다음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태평양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두 지역의 해저 지형과 마그마의 특성을 알아보는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정 가보면 태평양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두 지역, 마그마가 분출되는 두 지역 A와 B를 상전한대요. 자, 그리고요,
A와 B를 각각 가로지르는 두 구간 A1, A2, B1, B2를 그리고 두 구간의 수심자를 수집한대요. 그리고 해저지형 그래프 그리고요. A와 B 지역에서 분출한 마그마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 후 해저지형 그래프와 비교한다라고 하네요. 자, 결과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마그마 분출하는 두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마그마 분출하는 지역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맞습니다. 해령이 있고요. 자, 그리고 태평양이니까 율곡대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태평양은 해양지각이니까. 자, 해령이 있고요. 그리고 서입대. 그리고 열점이 있겠죠. 이곳에서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개 중에 뭐와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자료를 보니까 깊이가 좀 얕아지다가 갑자기 급상승하죠. 그리고 다시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요, 깊이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다시 깊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네요. 자, 그러면 수심 자료를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단 이 A1, A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A1, A2, B1, B2. 자, 그랬을 때 수심 자료를 보면요, 6,000m 이상인 구간이 없습니다. 자, 해구의 정의가 뭐예요? 해구는요, 수심이 6,000m 이상인 골짜기 지형을 해구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수심이 6,000m 이상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서입대는 아니네요. 해구가 포함된 서입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해령과 열점 중 하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같은 경우에는 화산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뚝 솟아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이런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이거와 가장 비슷한 개념을 보이는 게 지금 이거죠. 그래서 A1, A2 같은 경우에는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형성된 화산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B1, B2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산섬이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볼록한 어떤 산맥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산맥의 지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바로 해령이죠. 그래서 B1, B2에서는 해령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파악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B에서 현무암제 마그마가 분출한다. 자, 우리 이거 했죠? 열정과 해령에서 뭐가 분출된다고요? 맞아요.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때문에 현무암제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맞는 선지. 자, 니은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 자, 요게 좀 어려웠어요. 니은이 좀 어려웠는데 니은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해령과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를 비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해령은 어디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요? 암석권 내부에서, 판의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위치가 판의 이동에 따라서 이동한다 했죠? 그래서 마그마 분출에서 만들어진 이 해령도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열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석권보다 하부, 암석권보다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 판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해령과 열점 중에 누가 더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열점에서 더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도요, 누가 봐도 더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열점이 되겠죠, 열점.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해령은 판의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A는요, 판의 내부, 판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B, 그러니까 열정 같은 경우에는 판 하부, 암석권의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 자, 다시. 자, B는 해령이죠. 해령이니까 판 내부죠. 얘가 판 내부고, 이 친구가 판 하부가 되겠죠. 자, 반대로 적었네요. 자, 그러니까 판 내부보다 판 하부가 더 깊잖아요. 그래서 B가 판 내부가 판 하부보다 깊다. 이거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 선지는요,
해령과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엽적으로 아니면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은선지처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디귿. 비의 마그마는 주로 압력 증가에 의해 생성된다. 자, 비의 마그마, 해령이죠. 자, 해령에서는 마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맞아요.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주로 압력 증가에 의해서 형성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그마의 생성 유형과 마그마의 생성 위치, 전반적으로 마그마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궁금한 부분, 설명에 보충이 필요한 부분 등 피드백 여러분들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좀 수능 공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